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방점을 찍고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섰는데요. 그 방안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가 열렸는데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골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세워서 이를 연 1회 공시하라라는 겁니다. 당국은 기업의 개요나 현황을 진단 등 공시하는 공시 작성 방안을 오늘 제시했는데요. 자율성, 종합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과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크게 5가지의 틀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재무지표 공시와 관련해서는 ROIC 등 자본 수익성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자본 비용이 0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함께 쪼개기 상장과 일감 몰아주기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넣었고요. 이 가운데 이 금융당국에서는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번 달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 불성실 공시 제재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기업들이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BR 1.2배를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게 허위 공시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제 사업하고 있지 않은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2차 전지라거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넣지는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강제성은 없지만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좀 기업 참여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좀 이를 위한 인센티브안도 나왔습니까? 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기업들의 자율 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했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이렇다 할 세제 지원 인센티브는 1차 이어 2차 이번에도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2가지인데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 세제 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야당이 부자 감세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법 개정이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실제 기업들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부분은 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 설익은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대에 대한 실망감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금융주나 보험, 증권주가 전반적인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